그리고 이 손가락을 갖다가 절단 당했을 때,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이 절단부터 이 다시 접합되기까지 어떤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응급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우선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절단이 돼서 그 절단된 손가락이 완전히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절단된 면에서 피가 막 솟구칠 거예요. 거기가 이제 동맥이 절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혈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절단된 손가락을 이제 찾으셔야 되겠죠. 아유. 예, 참 이게 굉장히 좀 예, 힘드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어떤 분들 보면은 경황이 없으시니까 그냥 오시는 분들이 예. 계세요. 자기 손가락이 절단이 됐는데 그거를 갖고 오셔야죠. 아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거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있죠. 아니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어디 있죠? 뭐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너무 당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절단된 부위를 찾으셔가지고 이제 그거를 잘 이제 병원에 챙겨가지고 오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아, 시간이요. 예, 시간은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근데 이제 그 어떤 조직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분리돼서 완전히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혈관 공급이 차단됐을 때 그 혈액 공급의 차단에 어떤 저항이 가장 낮은 조직은 근육입니다. 근육. 그러니까 근육이 포함된 어떤 조직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조직은 굉장히 단시간 안에 붙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4시간, 6시간 이내에 해줘야 되는데 이제 손가락의 특징은 손가락 안에는 근육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혈액 공급이 차단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버텨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은 이제 보고에 따르면 뭐 한 48시간, 뭐 이틀까지 또 지났는데 접합이 가능했다 이런 보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늦게 가져오시란 말씀은 아니고 가장 빠른 시간에 가져오시되 뭐 좋으면 한 6시간 정도 내에 오시면 뭐 저희로서는 더 바랄 게 없고요. 근데 만약에 12시간이 넘었다, 뭐 24시간, 24시간까지 됐다 하더라도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그런데 갖고 오시면 일단 접합을 시도하고 그럴 경우에 이제 저희 경험상으로는 뭐 완전히 접합된 경우도 있고 완전 접합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길이 보존이 가능한 때까지 재건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가져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핵심이 절단 사고가 당했을 때 지혈, 그 다음에 분리된 조직을 갖다가 챙겨오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지혈을 하고 그 절단된 조직은 어떻게 가지고 와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 지혈은 뭐 원칙은 우리 저기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뭐 다리가 다쳤어요. 그럼 막 우선 옷을 찢어가지고 이렇게 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사진은 이렇게 잘 묶어주면 어디를 묶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절단된 끝 부분을 묶는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요. 이렇게 꺼지 같은 거로 싸서 적어도 한 5분 정도를 꽉 눌러주시면 저절로 혈관은 수축되게 돼 있어요. 이게 몸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손가락에 있는 혈관은 굉장히 작은 혈관이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만 꽉 눌러주셔도 대부분은 지혈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멎을 때까지 잘 끝부분을 눌러주시기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피가 안 날 테니까 그 정도로 피가 안 난다는 거 확인한 다음에 이제 꺼지 같은 거로 싸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단돼서 분리된 손가락을 가져오실 때는 자, 이 손가락이 절단됐습니다. 그러면은 얘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남아있는 영양분을 막 소모를 해요. 그래서 영양분을 이제 절단된 손가락에 남아있는 영양분을 가지고 살아남는데 어떻게든 오랫동안 이 영양분을 아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껴 쓰게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가락을 차갑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절단된 부분을 차갑게 하시면 어떤 그 영양분에 대한 요구도가 낮아지면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차갑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차갑게 해야 되니까 얼음 속에다 확 넣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음에 넣으면 동상을 입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어도 안 되고 적당히 차가워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간 이 차가운 젖은 꺼즈, 찬물에 적신 젖은 꺼즈로 손가락을 싸세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비닐이나 아니면 이런 뭐 플라스틱 뭐 락앤락 뭐 이런 거 그런 데다 넣으시든지 하신 다음에 그렇게 포장된 것을 얼음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차갑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제 적당하게 차갑게 만드신 상태로 두시면 그러면 정말 이제 오랫동안 이게 보존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로 유지하셔서 병원에 오시면 아주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절단 사고 얘기하는 것조차 사실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알아야 응급 조치가 가능하니까요. 그 손가락이 확실하게 절단된 경우엔 누구나 그 조직을 들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엄지손가락이나 가정에서 베인 경우에 이 살점이 나간 것하고 이것도 가져가야 되는 그런 애매모호한 경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든지 다 가져오셔야 돼요. 예, 다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몸에서 어떤 조직이 절단됐습니다. 그러면 그 절단된 조직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떤 혈관 접합 없이 다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칼질을 하다가 살짝 베어서 아주 얇은 두께로 살점이 떨어져 나갔다. 그러면 그걸 병원에 가져오시면 저희가 원 상태로 잘 지문까지 맞춰서 이렇게 봉합을 해드려요. 그리고 그거를 살짝 눌러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소 치료 같은 거 해드리고 이러면 그게 신기하게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잘 붙어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이제 복합 조직 이식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기법으로 충분히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기법으로 하기에는 너무 크다. 그러면 이제 혈관을 잇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건 이제 재접합술의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아도 무조건 가져오시면 다 그걸 활용해서 재건을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절단돼서 이제 병원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서 손을 뭐 손가락이나 이런 부분이 절단됐을 때 이 손을 들어야 된다고 심장부보다 이렇게 더 높이 손을 들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손을 들고 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네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본적인 외상 처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다치면 당연히 부어오릅니다. 근데 그 부어오르는 현상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조직을 복원하려고 하는 우리 몸의 어떤 반응인데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게 부어오를 수밖에 없는데 부어오르면 이게 어떤 폐쇄된 공간 안에 부기가 차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혈관이 압박되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어떻게 보면 손상이 가중되거나 회복이 늦어지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부기를 그 외상당한 초기에 최소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손만 아니고 모든 부위, 특히나 예를 들어서 뭐 다리를 다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심장보다는 무조건 높이 올려주면은 부기가 이제 조절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올리시는 게 좋고 당연히 손이 다쳤을 때도 그냥 두시면 누구나 심장보다 손이 내려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손을 의식적으로 심장보다 높이 하셔가지고 부어오르지 않도록 하셔야 조금 더 손상을 좀 줄이기도 하고 또 출혈을 좀 예방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기를 이제 조절함으로써 수술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죠. 너무 부으면 수술하기가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이득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쳤으면 그냥 이렇게 손보다 올리고 다니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실은 칼이나 아주 뭐 절단면이 아주 깨끗하게 잘린 경우도 있겠지만 그 떨어진 조직이 뭐 지저분한 곳을 굴르거나 흙먼지가 묻어 있을 수도 있고 할 때 그런 것들을 뭐 알코올에다가 소독을 한다거나 좀 물에다가 털거나 해서 가져가야 되는지 좀 그 조직을 좀 어떻게 관리해서 가져와야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뭐 하여튼 오염물질을 뭐 제거 가능하시면 제거하시면 좋겠죠. 근데 이제 원칙 자체는 그 제거할 때 사용하는 어떤 소독제나 아니면 이제 식염수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멸균이 된 것들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칫 뭐 주변에 있는 아무거나 갖다가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오히려 더 이제 세균 감염을 시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그런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시면 사실은 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응급실에서 철저하게 이제 세척해서 제거해드리니까요. 주변에 소주 같은 게 있으면 어때요? 소주가 이제 한국 분들이 좋아하셔서 이제 소주를 여기저기 사용하시는데 이제 소주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코올이지 않습니까? 근데 알코올은 세포에 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화상을 입었건 어떤 뭐 다쳤건 간에 절대로 알코올이 소독약이니까 소독될 거야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그거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뭐 소주 사용하시는 거는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주 사용은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응급실로 가기만 하면은 이게 다 접합이 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이 수부 접합을 하는 또 병원들이 또 따로 있지 않나요? 이게 수부를 이제 접합하는 어떤 그 술기 자체에 좀 익숙한 분들한테 가셔야 되겠죠. 근데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 그 접합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 병원 같은 것이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알아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학병원급에는 아마도 뭐 한두 분들은 항상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정 안 되시면 대학병원으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119에 전화를 하면은 이런 절단 응급 사고에 대해서 좀 안내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어디로 가면 좋은지? 예, 아마도 119 그 쪽에서는 뭐 수지 접합 가능한 병원으로 아마 안내를 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응급실에 도착해서 이제 접합 수술을 갖다가 이제 해야 되는 경우에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이 가능할까요? 그냥 단순히 이게 아까 얘기하셨듯이 단순히 붙이는 것도 있지만 혈관을 연결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 예. 그러니까 일단 그러니까 절단이 돼서 오시면 그 절단된 조직의 어떤 상태를 저희가 확인하죠. 확인해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단순한 이제 부착, 뭐 이렇게 단순한 이식술 같은 것으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현미경을 동원한 이런 혈관을 이어주는 이제 미세 수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재접합술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거 이제 의사들이 판단할 일이고요. 이제 그것을 판단한 이후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재접합술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 즉시 이제 수술방을 잘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응급 수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 그러면 그 수술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한 일주일 뒤면은 뭐 손가락을 제대로 쓸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혈관까지 현미경을 이용해서 다 이어주는 이런 이제 본격적인 재접합술을 하실 경우에는 그게 이제 혈관 봉합 이후에 그 접합된 손가락이 완전히 이제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적어도 한 2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내에는 사실은 이제 조금 이제 함부로 조작을 하거나 하면 이제 혈관이 막히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아주 절대적으로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고요. 대략 2주가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피부도 치유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은 이제 조기에 재활 치료를 이제 시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2주 정도 지나서 움직임을 네. 좀 볼 수 있다. 네네네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그럼 수부 접합, 수부 이런 재건술에 있어서의 예후랄까요? 지금 어떻게 좀 알고 있으면 될까요? 뭐 사실 예후를 결정하는 것은 그 수상 당시에 결정되는 게 큽니다. 사고 당시에. 예, 사고 당하실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좀 끔찍한 얘기긴 하지만 이제 칼에 이렇게 아주 깨끗하게 손가락이 절단이 됐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예후가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이제 아주 참 그렇죠, 표현이 이제 깔끔하게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절단되고 했기 때문에 아주 수술도 용이하고요. 예, 오히려 이제 주변에 이제 뭐 힘줄이 서로 들러붙는다든지 뭐 이런 후유증이 적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큰 기계 같은데 손이 이렇게 눌렸다, 압착되거나 뭐 이런 그걸 저희 압괴 손상이라고 하는데 막 눌리면서 으깨지면서 막 뜯어지고 이런 식으로 다쳤다면 그런 경우는 이제 접합도 어렵지만 접합 이후에도 주로 이제 힘줄이나 이런 것이 뼈에 들러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생기면서 이제 기능적인 회복에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좀 뭐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 피부 이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예, 물론이다. 피부 이식이라는 것은 사실 뭐 피부가 모자르면은 다른 부위에서 피부를 채취해서 그 부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이식하는 그런 기법인데요. 뭐 피부가 모자라다면 뭐 피부 이식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디서 그 피부를 가져오나요? 손에
피부 이식을 한다고 할 때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필요한 피부의 양이 많은 경우는 이제 사타구니에 있는 피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사타구니에 있는 피부를 이렇게 전층, 그러니까 피부 전체를 이렇게 두껍게 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이식을 해주는 건데요. 요런 피부 이식의 단점은 이 손바닥에 있는 피부와 이 사타구니에 있는 피부가 영 성질이 달라요. 사타구니는 물컹물컹하거든요. 손바닥은 이게 탄탄하고요. 그래서 어떤 여러 가지 좀 손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색깔도 이제 검고요. 그래서 좀 약간의 좀 한계가 있는 피부 이식이고요. 가장 이상적인 부위를 생각한다면 이제 발바닥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면 손바닥하고 발바닥은 피부가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일단 털이 없어요. 털이 없고 굉장히 성기고 질기고 탄탄한 피부입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에 필요한 피부를 적절하게 공급하겠다 그러면 발바닥에서 가져오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죠. 마지막으로 이 수부 접합과 관련돼서 좀 일반인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예, 뭐 일단은 절단 손상을 당하시면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일단은 현재 아주 그 수술기가 발전돼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작던 크던 손상을 많이 받으셨던 일단은 이제 재접합을 시도하시면 어떤 성공적인 결과를 얻으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절단된 부위를 잘 정비하셔서 이렇게 챙기셔서 병원을 꼭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손에 생기는 절단 사고와 관련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